4월 10기 YTND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논의 주제는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온 가족이 편안히 시청할 수 있는 뉴스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청한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아 교수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잘 시청하였습니다. 뉴이전은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뉴스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포맷으로 잘 구성이 된 취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7일 방영분에서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21년도 노숙인 실태조사에 대한 수치 제시를 하면서 그 수치 이면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정책 대안을 구상해야 된다는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걸로 종료가 됩니다. 이 코너에서는 그 7일 방영분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들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의 이면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원인 규명,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추적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나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지를 지적을 해주는 코너인데 좀 다른 뉴스 프로그램들하고 그런 요런 포맷이나 진행은 조금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이저, 1분 뉴이저죠. 마지막에 이제 구성이 된 요 코너는 주로 이제 미담 영상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부정적인 것에만 천착하기 쉬운 뉴스 생리를 조금 탈피하려고 하는 취지가 좀 돋보이는 구성이고, 일종의 그 시청자들한테도 위안이 되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위원 주영호입니다. 뉴스는 세상을 향한 창이라고 합니다. 뉴스의 특성과 장점에 관해서 이처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채널이 발달함에 따라 뉴스를 볼 수 있는 형식과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늘고 또 뉴스에서 다루는 소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고전적인 뉴스의 개념과 컨셉이 달라지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마땅한 유형지나 또는 패턴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외부 패널들이 참여해서 당일에 주로 정치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패널들 참여 시간이 왜 필요한지에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YTN DMB의 뉴스 전문 기자들은 YTN이라는 조직에서 훈련되고 또 YTN이 가지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받은 기자들 집단입니다. 이분들이 왜 출연을 안 하실까요? 이분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왜 코너에 반영하지 않으실까요? 외부 전문가들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정치평론가이거나 또는 변호사분들의 중심입니다. 간혹 특별한 환경 문제나 기타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전문가가 참여하시긴 하지만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전문가 집단에서 참여해서 주로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2회 정도 출연하십니다. 뉴스 분량의 상당히 많은 시간을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 의존하는 셈인데 이 같은 뉴스 제작의 관행이 향후 개선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위원 김현애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날의 중요한 뉴스 소식들을 종합적으로 보도하면서 뉴스 해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검찰 한동훈 무혐의 처분 뉴스 꼭지에서는 꼭지가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영상으로 관련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해설에 들어가서는 전문가의 해설과 더불어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앵커가 중간중간에 함으로써 관련 사건의 진행 과정과 무혐의 처분이 나온 배경에 대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뒤에 관련 사건들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기에 관련된 뉴스를 묶어서 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료 구성이나 앵커의 질문이 정교하지 못하면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뉴스가 앵커와 전문가들만의 뉴스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월 7일 검찰 한동훈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뉴스 꼭지는 영상과 뉴스 해설이 잘 조합되어 앵커와 전문가들만의 뉴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보여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YTN-TNB 시청자 위원 이진영입니다. 이번 주는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자 방송을 말씀드리자면 검수완박 관련 정책 의총 전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패널분에게 질문하는 형식이 사회자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님 인터뷰 등 자료 화면이 전에 나왔던 자료 화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에서는 한국식 나이, 국제 통용기준 차이점, 법적, 사회적 개선법, 통일 추진 등 시청자들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만 K나이, 연나이, 만나이 등 나이에 대한 용어가 너무 많아 나이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려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위원 김혜영입니다. YTN의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인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온 가족이 편안히 시청할 수 있는 친절한 뉴스를 표방하는 YTN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당일의 몇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진행 방식은 시청자들이 뉴스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들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뉴스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2일 방송에서는 전문가가 인터뷰 도중 먹튀, 먹고 튀다와 같은 속어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음성뿐만 아니라 자막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여과 없이 등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대상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막으로 그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모피아와 같은 단어는 뜻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용어들은 다른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뜻을 간단히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앵커와 기자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발음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발음 오류들은 뉴스의 내용 전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뉴스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YTN-TNB 시청자위원 김영기입니다. 저는 4월 11일 방영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시간 반 정도 되는 분량이지요. 상대적으로 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저녁 있는 뉴스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 시간이기도 합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자막은 가독성이 높아서 방송 내용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화면 바탕에 보이는 검정색 처리도 좋아 보였습니다. 57여분쯤 고시원 화재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칠판을 이용한 고시원 구조와 화재 지점 설명에 대한 내용은 다소 촌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친근감 있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성의 표현이라 할까요? 뉴스 전체적인 부분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